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본서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 시간 전에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다가 특강 자료를 이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이 시험 문제 32회 시험 총평하고 33회 수험 대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시면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해놨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기본서를 가서 아예 그냥 우리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2페이지 기본서로 가는데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요약서가 이제 나오죠. 요약서를 이제 보시면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약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총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자체가 먼저 부동산의 총론은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학 총론은 나온다면은 4문제에서 한 5문제요. 문제 비중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나온다. 개념에서. 복합 개념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분류죠. 부동산의 분류에서 뜨는데요. 자, 우리가 한 문제 정도 나오면 토지 용어랑 주택 용어가 나오는데 토지 용어가 제일 유력하죠. 토지 용어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한 문제 무조건 뜨고요. 주택의 분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체험 출제가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고 토지 용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의 특성이에요. 토지 특성.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특강에서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100% 나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강의를 했었죠. 토지 특성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한 문제에서 2문제지만 2문제가 가장 유력하다. 딱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부동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분류, 이제 그 사이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이제 우리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라는 정의는, 자, 여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약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 제 요약에 보시면은 확인학습 1, 2는 여러분한테 이제 숙제를 드려서 자, 이게 옳은 질문인데 이걸 틀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출 문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는 일단 제가 이제 기본서는 체크를 할 겁니다. 부동산학의 정의는 부동산의 이제 김영진 교수님이 정의를 하신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970년도에 처음에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 정의합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능률화는 뭐냐면 잠깐 우리가 특강에서 들었지만 부증성 때문에 땅이 제한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는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채용. 그래서 이제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잘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과학성, 체계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론을 얘기하고요. 자, 응용 기술은 기술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무를 얘기합니다. 실무. 그래서 이론과 실무는 둘 다 중요한 거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론을 알고 실무를 하자 얘기고요. 가장 강력한 게 이거예요.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학문을 그대로 시킨 게 아니라 그 순수한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해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고 이제 나온 게 그래도 최근에보다는 이제 가장 끝에 떴던 거고요. 자, 모든 학문이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땅과 뭐 지진이 났다, 집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제가 그 요약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 부동산과 인간 관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부동산과 인간을 나타내는 사회 현상을 이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 경험각이다. 그래서 구체적 경험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법적 규제가 맞기 때문에 또 규범하는 규범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인간과 부동산 관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는 자체가 이제 종합이라는 자체를 이제 복합 개념 논리로 우리가 배우실 거예요. 복합 개념.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경제, 기술 세 가지를 이제 복합 개념으로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연구 목적이 되고요. 연구 목적이 되고, 그다음에 원리, 이론, 기술, 실무, 종합 운용과학이다. 그다음에 이제 김용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안정근 교수는 부동산학은 부동산학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하여 그것과 관련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측면이 우리가 이걸 이제 종합적인 운영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럼 VS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운영과학이다. 단순 순수는 하면 안 되고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추상적이나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밑에 우리 확인학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의 우리 기본소에서는 자,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간다. 자, 기본소는 항상 체크를 하는 걸로 갈게요. 페이지 2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만 가십시오.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원리, 응용기술, 개척은 종합운용과학이다. 원리는 이론, 기술은 실무. 자, 그래서 다 양면성이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김영진 교수가 정리를 넣고, 자, 링가 다소라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안정훈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게 그거고요. 이창석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부동산 연구 목적이라 그래요. 그걸 연구하는 종합운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기본소를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복합개념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복합개념. 자, 그래서 복합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3페이지 가시면 자, 부동산 활동의 연구 목적.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는 이론, 기술은 실무다. 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그래서 소문자로 따면 그냥 부동산이고 대문자로 따면 부동산 학이다. 건국대 김용진 교수님이 얘기했죠. 기술 실무입니다. 종합운용과학이다. 복합개념의 법경계로서 이제 봐요. 세 가지 관점에서 봐서 단순 순수하여 종합운용, 자연과학의 사회과학, 추상적이나 경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개념이라는 논리를 조금 여기서 배워보고 할게요. 자, 복합개념에 대한 거는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적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볼 수도 있죠. 세 가지로 법경계로 보자는 얘기죠. 법률, 경제, 기술. 자, 기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자체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자,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유형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땅이라든지 건물. 그래서 건축학이나 토목학이 이제 그 부동산학에 이제 들어와서 접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은 이제 물리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게 돈이 얼마짜리인지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그 전자장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기부를 한번 띄워봐야 되죠. 유형은 우리가 형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과 경제는 무형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고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경제적인 학문은 이제 경제학이 대표적이고요. 경제학이고 또 경영학, 회계학 이런 게 되겠고요. 법률 쪽은 이제 공법과 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법하고 사법이 이제 이 학문에 들어와서 그렇게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합 개념의 논리로 본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인데, 자, 이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체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요약으로 쫙 한번 훑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체크하는 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부동산의 접근 방법은, 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접근할 때, 자, 법률적으로 측면으로 이제 하나가 들어올 수 있고, 경제적 측면 하나 들어올 수 있고요. 기술적 측면으로 하나가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들어올 때 공법이면 공법, 사법이면 사법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개별적, 부분적이야. 개별적, 부분적이다. 이렇게 하나로 들어오는 거는 분산식이라고 하죠. 분산식. 그렇지 않고, 자,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법경기를 이렇게 묶어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특정 측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 측면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분산식이 아니라 중점식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식은 뭐니? 그러면 종합식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종합식. 그래서 아까 배웠던 복합 개념의 논리로서 시스템적 사고로 이제 잘 시스템화 시켜서 부동산에 맞게끔 조화롭게 해서 부동산의 단기에 정착하신 게 뭐니? 그럼 종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3대 측면에 갖고 봅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법경기가 만약에 3대 측면이라면 2대 측면은 유형과 무형이죠. 그래서 2대 측면이 유형과 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법 제도적은 이제 공공부문, 공적 개입을 전제로 하고요. 의사결정은 민간문입니다. 합리적인 자유의사결정의 중시, 인간의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윤이 있는 쪽으로 극대화를 또 하겠죠. 행태과학적은 이제 행동과 태도, 인간의 요인을 착안해서 행동과 태도에 맞추자. 중개, 마케팅, 경영이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었는데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자, 우리가 이념으로 갑니다.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능률화 시킨다는 건 어땠어요? 부동산이 부정성 때문에 최우선 가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잘하자는 측면으로 가죠. 그러니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시장에 맡기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사적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문에서 강조됩니다. 민간문에서 강조됐기 때문에 보고요. 자, 분배를 잘하자는 건 한쪽에 또 치우치게 되면 가진 사람이 너무 같죠. 분배 측면으로 간다면 자, 이건 공공부문에 그래서 이건 형평성이다.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공적 주체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이건 공공부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용을 잘하는 건 효율성, 자, 분배를 잘하는 건 형평성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민감문에서 강조되는 건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나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화롭게 가자는 거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자. 항상 합법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이념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외우신다면 히읗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능률성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VS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요약집 때 그때 가서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간문에서는 한정될 때 효율성이 강조됐다 나왔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롭게 가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꼭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간 김에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자, 그럼 이제 제목만 나오면 돼요. 요즘은 어떤 현상이 그 지역에 현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 쓰러기가 벌어져 있다, 부동산 현상이 있으면 인간이 그걸 줍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주체죠. 인간이 주체가 되고 부동산이 객체가 됩니다. 객체가 돼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전개가 여러 가지 측면의 행위고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부동산학이 이제 자연서,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은 네가 밑에서 누가 인간이 불질러서 폭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부동산의 연구 분야입니다. 자, 이론상이기 때문에 참 난해하죠. 그래서 뭐 이론들이 많이 나온다.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제가 아까 이론이 중요하지만 실무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은 기초 분야예요. 기초. 그래서 우리가 과학성 이론 쪽 분야이기 때문에 뭐 법을 알아야 된다든지 세금, 토지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론을 알잖아요. 그다음에 실무에 뛰어들겠죠. 실무에 뛰어드는 거는 두 가지인데 먼저 부동산을 결정 지원 분야입니다.
부동산 할 때 결정할 때 의사가 생략됐거든요. 의사 결정할 때 우리가 먼저 지원을 받는다. 지원 분야가 있으면 지원 분야는 이제 보통 상담,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앞에 부동산이 생략됐죠. 평가를 지원받는다든가 평가사한테 관리사한테 맡긴다든가 마케팅, 분양대행사한테 맡길 수 있죠. 전문가한테 하게 되면 결정을 해요. 부동산 의사 결정 분야는 한번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 투개금을 해보세요. 투자, 개발, 금융이 투자한다, 개발한다, 금융한다는 건 우리가 결정 분야에 들어가지 지원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쪽에서 여기랑 연결시켜 볼게요. 제가 갑니다. 자 부동산 능률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뭐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다 원칙을 지켜야 되죠. 평가사나 중개사나 우리가 능한 경공이라고 하는데요. 능한 경공. 자, 능률성이 원칙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이거 가장 중시하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로 나눠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 강남역 사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가장 베스트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용도로 이용해야 된다. 채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률 활동을 시킬 때 소유 활동할 때 능률화는 채용의 원칙을 지키고요. 내가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를 지켜야겠죠. 거래 질서의 확립이다. 소유니까 채유 나오고 거래니까 거래 질서. 그래서 요거지 안정성이 아니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안정성은 한쪽이 치우치면 또 한쪽이 좀 저해될 수 있죠. 급매물을 사게 되면은 또 빨리 사게 되면 여러 가지 거래사고가 트잖아요. 우리가 만드니까. 능률성과 안정성은 상호 던지는 복합 개념에 대한 법경기를 보고요. 자,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가자.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특정 주체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 사회성 공정성 하는 거자. 자, 그다음 부동산 활동에 대한 특성은 요거랑 연결시켜서 볼게요. 특성은 자, 아까 과학성은 이론이고 기술성은 실무죠. 둘 다 중요하다. 강조한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비전문가 1차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사람이 2차. 전문가는 3차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활동할 때 비전문가가 그냥 평가하는 건 1차고 중개업자는 평가사는 아니지만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하니까 2차, 3차는 전문가다. 자, 조업원과의 관계는 고용률이고 업자와 업자는 조직, 그 다음에 의뢰인 서비스, 공중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중에 대한 윤리는 대중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데 자, 거기서는 이제 활동의 속성에서는 저는 고용윤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업자와 조업원과의 관계가 고용률이에요. 업자와 업자 간의 관계는 조직률입니다. 업자 간의. 조직 간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중개업자가 이 조업원에 이렇게 윤리를 준수하도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건 기출이니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 우리가 기업의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는 자, 이건 조직원 간이잖아요. 내부 조직원 간이니까 고용윤리, 조직윤리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조금 나왔다는 것만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윤리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나중에 다시 볼 거지만 윤리는 중개업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대인, 사람에 대한 활동은 대인, 물건에 대한 대물 활동이다. 둘 다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사를 할 때 정보 활동을 또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임장 활동을 해야 부동성 때문이고 거기를 봐야 되니까 대물 활동이며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자, 공간 활동 이제 3차 공간이니까 수평 공간 지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3페이지로 가서서 기본서에 가시면은 자, 종합식은 이제 아까 제가 앞쪽에서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종합식 적후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우리나라의 주된 여금 반복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통일 이론적 책이 있고 법경기를 다 보고 3대 침을 다 본다. 신테스 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합식 중점식은 이제 특정 측면이라고 그랬고요.
분산식은 개별적 부분적입니다. 행태과학적은 아까 제가 인간적 요인에 착안한다. 부동산은 행태 중심으로 간다. 행동과 태도니까 중개, 마케팅, 경영 꼬셔야 되고요. 자, 현상학적은 뭐 모든 것이 이제 이 가치를 매기는 거는 부동산이 매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매기기 때문에 인간 위주로 가자는 거와 연결이 되겠죠. 법제도적은 아까 제가 공공부문, 공적 개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사결정 같은 건 좌측에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문에서 강조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우리 그 자유의사결정 할 때는 인간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윤인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만 제 요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현상과 활동이 있는데, 아까 제가 현상은 어느 지역에 나타나는 어떤 약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성을 얘기하고,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 전개하는 발적 측면 여러 가지 행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에 대한 주체는 우리가 6페이지 가시면은 뭐 개인이 하면 사적, 공적이 하면 우리가 국가가 하면 공적이죠. 공적이 1섹터면 사적이 2섹터예요. 조합은 사적에 들어간다. 정부, 사적, 전문협회 간 활동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 얘기했고요. 과학성, 이론, 기술성. 자, 과학은 이론, 기술성은 실무, 전문성은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윤리성은 이제 윤리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고용윤리, 종원과의 관계, 특히 이제 조직원 내부 조직, 그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의 고용윤리다. 조직윤리는 이 업자 간의 또 단체, 협회와의 관계고요. 서비스는 이제 의뢰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중개업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공공성과 사회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익도 강조하자. 그다음에 넘기시면 대인 활동, 대물 활동도 하다.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 복합 활동, 그다음에 공간 활동이죠. 장기적 배를 해서 미리까지 내다봐야 된다. 자, 연구 분야는 결정 분야와 지원 분야가 있고 기초 분야가 있는데 이론이 기초고, 자, 실무에서는 이제 지원을 받아서 결정하는데 투개금이 있다. 투자개발금융은 결정 분야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 12페이지 가시면 자, 어떤 제가 어때요? 이념에서는 이용을 강조하자는 것은 효율성, 사적, 민간분이고요. 형평성은 공적 분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조화롭게 간다면 합법성이 가자. 3슛이 됐었죠. 자, 오른쪽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오른쪽 13페이지 은영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규범, 사회과학이다. 일반 원칙은 능한 경공이 있는데, 아까 제가 소유활동을 체의 원칙은 안정성이 아니라 능률성이고, 안정성의 원칙은 능률성과 안정성 견적의 관계가 있으며, 복합개념 세 가지를 본다.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고요. 공정성은 사회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제 요약에 있는 것만 가는데 여기는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거의 여기 제가 아예 찍어드린다면 우리 기본소를 가져서 아예 15페이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15페이지. 자,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요약집으로 먼저 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법경기라는 것을 잘 물어봐요. 법경기. 그래서 이 법경기에 대한 세 가지를 물어보고 시험 문제 어디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지를 천천히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위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개념에서 뜨기 때문에. 자, 우리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자, 세 가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부동산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법경기로서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법률 쪽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개념. 경제적은 이제 돈, 수익과 이제 가격과 관련된 거고요. 기술 쪽은 아까 봤지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형입니다. 3대 측면은 법경기고 2대 측면은 유형과 무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경기를 이제 보시고 2대 측면은 이제 유형과 무형이다. 유형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목 위주로만 좀 갈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이라면, 자, 기술적은 이제
제가 나중에 공자 환희 기술 이렇게 암기를 또 시킬 거거든요. 근데 이론부터 가야 되니까 물리적이고요.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밑줄만 좀 쳐볼게요. 자, 가셔서 우리 기본소를 좀 훑어봅니다. 자, 15페이지 공간이라는 건 토지는 자연으로 파악할 때 하는 자연환경이고요.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죠. 나중에 이제 공간에서 또 연결시키겠고요. 자, 넘기시면 위치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자체는 또 부동산은 또 자연 환경이다. 환경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경제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적 개념은 제가 이제 넓게 해석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넓은 의미인데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자,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은 자, 어떻습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잖아요. 공급자가 수요자가 있다. 그러면 자금을 줍니다. 자금이 돈이에요. 자, 돈이 이제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크고요. 토지를 사놓게 되면 토지 자본이 증식되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자금이 돈이에요. 돈을 준 거죠. 그러면서 상품을 팝니다. 상품을 팔면서 자, 세부적인 건 나중에 가고요. 거기 잠깐 보시게 되면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 토지라는 자체는요. 이 생산할 때는 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토지를 이제 건설회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죠. 생산 요소로 투입되니까 하나 생산재로 사용해서 우리가 생산 요소를 수요해요. 사서 상품을 만들어서 주택을 만들어서 팔죠. 그럼 우리가 이 토지라는 것은 생산지이기도 하지만 자, 토지를 또 내가 소비재로서 휴양지로 또 이용할 수도 있죠. 생산재이기도 하지만 소비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그 토지는 거기 나오고요. 그럼 상품을 여기다 팔았으니까 자, 이게 다 경제적인 거죠. 자, 그래서 수요자가 돈을 줬다. 자산 자본. 얘가 생산 요소를 사서 거기에 제품을 만들어서 얘한테 또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편법을 좀 가진 건 그런데요. 자, 얘네들이 얘와 얘를 바꿔냅니다. 얘 4개, 얘 5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편법을 먼저 쓸게요. 나중에 이제 기출 하나만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공자환희 기술이라는 거는 또 제가 나중에 편법을 또 가르쳐 드려서 암기 기법인데 여기 시옷이 들어가죠. 자산, 자본도 시옷 들어간다 그러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인데 환경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옷 들어가는 건 경제 안 들어가는 기술 쪽이다. 이렇게 좀 갈라서 우리가 보는 것도 좋고요.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협의는 좁게 봅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학 학 정의는 여기 꼭 제 요약으로 그냥 정리하시고요. 자, 이건 제가 기본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협의 부동산은 좁게 봐요. 좁게 봐서 우리가 이 법에 민법에 규정한 게 협의예요. 좁게 본다. 그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법조항 제99조 제1항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의아한 게 뭐냐면 중부동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중부동산은 협의가 아니라 광의 부동산입니다. 광의. 그럼 법을 좀 넓게 보는 거죠. 법조항을. 그래서 협의를 플러스 하고요. 협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제 중부동산도 보자는 거죠. 의지한다, 간주한다, 준한다는 거죠. 중부동산. 그 부동산에 준해서 의지하자.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따 보겠지만 동산은 움직이고 여기 쓰고 계신 볼펜은 움직이기 때문에 점유로 공시를 하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를 넘길 때 권리를 이전시키죠. 등기를 한다. 기록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하지만 공시 방법이 다르다. 그럼 자동차라는 건 어때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정착물이잖아요. 동산이잖아요. 그럼 점유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와갖고 내 차 점유할 거야. 그러면 빨리 가서 주차장인 차를 집에까지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자동차도 등기 등록에 대한 공시사항을 갖추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간다. 자, 그러면 제가 거기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드리면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춰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우리가 저당권 평가 또 물건에 따라서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 중개 대상 물건이 되기도 하는 물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선박,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는 이제 재단. 그래서 자동차 또 항공기는 우리가 선박은 선박 등기법에서 이제 20톤 이상 이런 것도 이따 체크해드리고요. 어권, 임목, 기타. 그래서 기계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요 기타들이 중부동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넘기시면은 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소로 가셔서 우리가 갈게요. 자, 기본소의 16페이지 가시면 경제적인 측면은 이제 생산 요소. 토지는 자본노동과 같이 하나의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나 생산지인 도시의 소비지이기도 하다.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제 가치가 큰 자산으로서 볼 수도 있고,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지만 자본 증식이 사용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상품을 내다 파니까 소비의 상품을 내다 파니까 거래가 되니까 상품화 되겠죠. 거래 대상이 되니까. 그다음 밑에 법률적이라는 것은 민법, 토지와 그 정착물까지만 민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건 제가 소유권에서 말씀드리고요. 정착물은 이따 후술하고 넘겨봅시다. 자, 넘기시면 19페이지 가시면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장재단, 그 다음에 강업재단. 그래서 공장도 공장재산의 집단으로 이제 쌓아 잡아서 강업 및 공장재단 저당법이 나와 있고요. 자, 임목은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맞춰야 된다고 이제 민법상에 배우시거든요. 어권은 이제 수납법의 규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에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권리죠. 그래서 얘도 부동산에 준한다. 의제부동산의 어권은 일반적으로 면허만 이제 의미한 참고하시고요. 강업권이 있고 선박은 20톤 이상, 20톤 이상 같은 게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잠깐 넘기시면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이라는 자체는 기술적, 무형은 경제와 법률적. 유형은 인간눈에 비치는 거고요. 기술적이고, 무형은 인간눈에 비치지 않지만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줬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잠깐 이제 6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나와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다릅니다. 이게 부동산학적 관점이고요.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개념이 빠지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봐요. 원래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거래의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따로따로 보죠. 그런데 자,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활동상의 개념, 거래 활동할 때, 또 평가 활동할 때는 일괄해서 또 평가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대한 관점이에요. 토지와 건물 일체에 결합된 상태를 부동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특강 때 토지는 공시지가교집법하고 건물은 원가법이죠. 원래는 독립돼 있어요. 법률상은. 그런데 활동상은 자, 제가 일괄은 무조건 거래사례죠. 일체로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사례로 간다. 그래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법률적으로 각각 독립된 거래에 그치면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자, 복합 개념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게 세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특강 때 일괄 나오면 무조건 거래사례잖아요. 그래서 일괄 나오면 자, 그래서 감정평가 시 일괄 평가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구물소유권에 대한 건물과 그 대지 사용권 토지와 건물은 일괄 나온다. 일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은 복합 두 이상에 대한 결합.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 있고 복합 개념이 있고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 들으셨죠? 주상복합 건물은 한 건물에 밑에가 상가가 있으면은 자, 층수마다 가격이 다르겠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한 구분평가한다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감정평가하니까 꼭 구분평가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부적인 뭐 VS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요약집 때 다시 한번 보고요. 이론 강의니까 이론을 좀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본다면,
교재로서는 제가 정착물에 대한 걸 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그러니까 페이지 그 밑에 17페이지죠. 자, 기본서도 중요하니까. 자, 기본서 7페이지 나왔습니다. 정착물에 대한 게 시험에 나와요. 자, 정착물은 민법에서는 그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토지 정착물과 학교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와 좀 틀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법경기가 안 나오면 정착물이 나오거든요. 정착물에 대한 거를 우리 가자.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 자, 그러면 토지 위에 자, 부착이 됩니다. 원래 동산이었으나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어야 돼요. 자,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동할 수 없고, 자, 일시적이면 안 돼요. 일시적이면 안 되고, 시험 문제는 계속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항구적이다,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우리 어떻게 이제 정리를 내릴 거냐? 토지 정착물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기 때문에 민법상이에요. 민법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거래 시, 여기 거래 시, 자, 우리 시험 문제는 토지의 일부를 볼 거냐, 아니면 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볼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건물은 우리가 독립된 부동산을 봐요. 그래서 독립정착물입니다. 별개로 보는 거죠. 근데 자, 어떻습니까? 일부러 본다는 것은 종속정착물이에요. 토지가 주물이면 얘가 따라간다는 거죠. 종속정착물. 그 소유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등기하지만 담장이나 축대 같은 거를 별도 건물처럼 등기하지 않잖아요. 담장, 축대. 그럼 이제 국어라는 게 나왔죠. 국어가 공시법 시간에 우리가 관계법규에 나오는 28가지 지목이에요. 작은 도랑이거든요. 소규모 수로보지. 자, 그것도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 기출문제를 나중에 볼 건데,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4종 세트를 아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임목.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된 임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명인 방법이라는 거죠. 명백히 인식, 그죠? 그래서 표차례에다 적어서 홍길동 거다. 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나왔거든요.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권원에 의해서 갑돌이가 을돌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권원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죠. 당연히 독립된 걸로 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정착물이라는 자체는 원래 동산이었으나 항구적 설치돼서 우리가 분리될 수 없을 불가능한 물건을 얘기하며, 여기 보시면 건물 토지와의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며, 자, 교량, 축대, 국어 같은 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종속이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은 정착물에 대한 구분 기준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요약집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내용상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건 딱 정해졌거든요. 동산의 3종 세트랑 토지 정착물을 우리 토지 정착물을 보냐 안 보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착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일부다 보니까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냥 불명. 자, 정착물이 불명할 때는 이제 정착물 간주해서 넘어가요. 근데 동산은 부동산으로부터 독립되잖아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착물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착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착 방법.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할 거는 학개론에 대한 문제예요. 자, 좀 전에 이제 제가 토지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민법상이라고 하면, 부동산 정착물은 개론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정착물. 딱 두 가지만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부착 방법하고
자, 관계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왔고 나머지는 안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참고 좀 보시고요. 자,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영어로 픽처, 고정된 물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미법상이라고 하거든요. 영국과 미국법이죠. 자, 그래서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토지보다는 이제 건물에 있는 건축 설비니까 철근 같은 건 우리가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벽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저것도 정착물로 봐요. 그 부착 방법이 자, 기출문제에 뭐라 나왔었냐면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옵니다. 제거하여도.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벽시계 같은 거는 뒤에 저걸 띈다고 해서 물리적 손상을 안 줘요. 그럼 저건 동산입니다. 근데 벽난로를 부시게 되면 물리적 손상을 주잖아요. 그럼 저건 우리가 정착물을 봅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자, 형광등이나 여기 부착된 형광등이나 저 시계는 다 물리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봅니다.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자, 저 벽시계는 저 띈다고 해서 손실을 안 줘요. 동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형광등을 띄게 되면 강의를 못하죠. 정착물을 간주한다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처음 우리가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원론에. 그럼 우리가 건물주가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 건물주는 영구적으로 자기가 정착한 거는 계속적으로 정착물을 봐요. 근데 임차인의 정착물은 자, 임대차계획 보통 2년이면 끝나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커튼 같은 거 다는 가사 정착물, 농기구 창고 빌려서 쓰는 게 농업 정착물. 그 다음에 거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사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농업 정착물, 그 다음에 거래 정착물은 이제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학원을 치렀다면은 그걸 이제 임차했다면 나중에 또 테이블 가져가야 되잖아요. 학원 테이블. 그래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동산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았는데요. 일단 책은 볼게요. 부착 방법이 제거 아주 용이해요. 물리적이든 기능적이든 그러면 동산입니다. 저 벽시계는 띄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착물 취급하는 게 자, 벽난로 같은 건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도 없고 효용에 지장을 준다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그 지장을 준다면 정착물로 본다. 물건의 성격이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거.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고정된 창문이나 특정 창문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정착물로 간주하는데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되지 않은 거는 동산이다. 설치 의도는 자,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휘센 에어컨 같은 거 위에 달렸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이 임대 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구적 설치는 가치를 높이는 거는 정착물인데 일시적으로 설치한 건 우리가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임차 정착물은 거래, 농업, 가사 정착물이 다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출제 포인트를 이제 보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쌍방관계가 매도인 매수일 때는 정착물이 이제 불분명일 때는 정착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제가 거기다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는데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기는데요. 자, 이게 과실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과실과 인공과실. 그러면 살에 나는 나무나 다년생식물, 산딸기, 다래 같은 거는 뽑으면 치사하잖아요. 정착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 일부도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물건에 따라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공과실. 인공과실은 자, 벼보리 옥수수 같은 거는 우리가 인간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경작을 요하지 않는데 경작을 요하기 때문에 경작 수하고는 달라요. 경작해버렸기 때문에 또 분리시키죠. 그래서 경작이라는 자체는 뽑고 넘기잖아요. 그래서 경작 수확물은 하나의 우리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나왔거든요. 경작이라는 자체가 분리시켜서 뽑고 넘기기 때문에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나무나 다른생 식물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의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하는 우리가 법률상 또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경작을 했기 때문에 경작을 수확을 했기 때문에 완성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동산이다. 뽑고 넘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산의 3종 세트를 좀 제가 적어볼게요. 동산의 3종 세트. 자, 가식 중인 수목도 나왔었거든요. 거짓 가짜. 이 가식 중인 놈만. 임시로 심은 묘목이에요. 아직 본식을 안 했기 때문에 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자, 경작 수확물. 완성된 수확물이기 때문에 이건 뽑고 넘겨도 되잖아요. 경작을 요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차인 정착. 임차인 정착물. 자, 그래서 요건 다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수차. 요거 차는 동산이다. 그래서 지금 나훈아 씨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가수차는 동산이죠. 차니까. 자, 출제 포인트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여기 화면을 보고 좀 우리가 쉬었다가 가면서 부동산의 개념을 요거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나와 있는 확인학습 문제는 꼭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자, 토지 용어는 조금 연결이 되고 좀 적어하니까 가고요. 특히 이제 제가 21페이지 나와 있는 건 좀 구분을 해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가시면은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 4가지로 따로 정리할 것. 그래서 4종 세트가 아닌 국어는 종속이다 나왔었고요. 독립은 건물, 명인 방목을 같은 미분리 가시들하고 명인 수목 들어갑니다. 등기 임목 들어가죠. 타인 토지의 권한에 의해서 개별 중인 농작물. 그 다음에 부착 성격 의도 관계, 특히 계약 합의 동의가 있으면 또 거기 따라가기도 합니다. 정착물은 이제 임대 정착물 경작용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색 지물은 우리가 정착물로 간주해서 정착물을 매수입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쌍방의 관계가 매도 매수일 때 정착물인지 불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동산, 가수차죠. 가지 중인 수목, 가수, 경작 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민법인데요. 21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이건 민법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페이지 가시면 기본서죠. 자, 공시 방법이 아까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신력이라는 자체가 등기 묻고 거래하는 사람은 점유 취득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우리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죠. 공신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 인정하고요. 자, 공시력은 있죠. 공시는 하지만 공신력은 없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 나왔어요. 자, 부동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 있는데 동산은 없죠. 뭐 동산에 뭐 전세권 뭐 이런 건 못 들어봤잖아요. 담보물권도 우리는 유치권, 저당권은 가능합니다. 근데 동산은 유치권, 질권만 가능하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토지 용어인데요. 토지 용어 중에서 이제 가기 전에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는 뭐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뭐 그거에 대한 건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줄게 24페이지 기본서 문제 하나 정도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내용만 볼게요. 기본서 가시면은 페이지 24페이지 7번 정도 24페이지 7번 가면은 자, 어떻습니까? 3번이 정답이잖아요. 제가 아까 생산요소 자산은 경제적이잖아요. 공간 자연은 기술적이죠. 그 다음에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달라요. 복합 개념은 법경기로 복합된 개념이고 7번 아주 괜찮습니다. 5번 토지 건물이 거래 독립된 거래이겠지만 산하에 결합된 상태 활동의 대상은 복합 부동산이다. 미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자, 4번 중부동산은 어떻죠? 우리가 등기등록 공시하고 갖춘다면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하는 것이다. 자, 제가 얘기한 게 다 있으니까 여기 쭉 한번 문제를 풀어서 난이도 높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의 개념의 사례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토지에 대한 용어는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10분만 쉴게요.